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예. 우선 시험이 A 유형에서는 굉장히 점수들이 좋았고, B 유형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 B 유형에서 무난하게, A 유형만큼 따라잡으신 분들은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 그런 경향이 보이기는 했어요. 어땠어요? A형이 쉬웠어요? B형이 쉬웠어요? 자, 1번 해설하면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직원 대상 연수 계획안의 일부로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의 방법,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명칭이에요.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의 방법, 실제 상황에서 등장해서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방식. 그러니까 뭐 실제 상황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다 이러면은 코로나의 실제 상황들을 막 연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신데요. 역할극이 훨씬 더 월등하게 많기는 했었고,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죠. 예, 모델링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들이니까 간단히 또는 이제 심플하게 만들면서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들거나 위험한 걸 좀 더 위험하지 않게 만들거나, 그래서 비행기 조종할 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실제 비행기 조종 착륙하는 거 뭐 이런 거 해보는 게 시뮬레이션인 거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이런 거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뮬레이션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잠시 착각하지 않았을까? 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근데 실제 상황, 연기는 실제 상황을 연기해야죠. 실제 상황 연기 못하는 사람 발연기라며. 그래서 이렇게 잠시 혼돈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자, 역할극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 감염병은 제가 이거를 누누이 얘기할 때 열나고 살 빠지고 기운 없으면 뭐다? 결핵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결핵은 딴 거 없이 열나고 살 빠지고 기운이 없으면 결핵을 의심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어떤 단서는 뭐예요? 객혈이라고 하는 거죠. 기침과 객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폐 외에도 감염이 된다라는 거여서 역할극과 결핵을 두 개를 다 맞춘 확률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핵을 다 맞춘 케이스는 한 80% 정도. 그러니까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죠. 합격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역할극과 결핵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뮬레이션이라고 쓰신 분들은 좀 안타깝겠죠.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에서 자연재난일 때 이 기억을 포함을 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예. 라고 해주신 분들이 그래도 한 30, 40% 정도는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기억의 내용은 변별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 4.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10명에 9.5명은 맞추셨어요. 네. 10명에 9.5명 맞췄으니까 나도 맞췄다라고 하지만은 0.4로 쓰신 분 한 분 받고, 뭐 그런 이제 아예 계산을 다른 걸 쓰신 분들 몇몇 계셨지만 4.0은 변별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다라고 쓰신 분들은 약간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여기까지. 그다음 3번. 자, 이 3번에 있어서는
2점 만점에 빵점이 지배적이었다. 예? 그래서 패서리 하나를 맞췄다. 이런 매우 앞서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못 맞췄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거는 아닌 문제였다는 거. 예. 그래, 이런 게 시험이에요. 내가 쓰지를 못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써냈다면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거고, 사실 이 희석된 식초로 질을 세척하고 과산화수소수로 질을 세척한다라고 우리 생각하면 좀 어때요? 같은 여자로서 식초에다가 질을 세척한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싶다 1번, 절대 안 할 것 같다 2번.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쓰겠어요? 안 그래? 대부분이 다 에스트로겐 질정을 삽입하겠다. 에스트로겐 질정을 넣어도 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산산성 약산성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답은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에 질세척을 하라라는 게 이제 현문사, 순문사에는 패서리가 있고 현문사 책에는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궁 탈출증이었을 때 이제 패서리로 개인의 크기에 맞는 걸 사용을 하고 산도를 유지하라, 케겔 운동을 하라, 이렇게 골반 적은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탈출증이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안 그래요? 우리에겐 생소할 수밖에 없고 C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출제하는 입장에서 출제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4번. 자, 보건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와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이번 유형을 순서대로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신 후에 집안에 물건을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응급 입원 절차에 따라 며칠 이내에 입원이 가능하단다라고 해서 응급 입원 절차에 3일 이내에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법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3일을 맞추신 분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명으로 따지자면 한 두세 분 정도? 네. 그래서 그냥 쓰신 건지, 법을 아시는 건지, 아니면 정신과에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3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 전문 진단 결과 원할 때 입원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 입원을 뭐라 한다? 자의 입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진 입원이다, 또는 이제 자발 입원이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지만 깔끔하게 마음을 비워주시기 바래요.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표정은 별로 안 깔끔하시네. 이것도 2분의 0점이 지배적이겠죠. 네, 빵점이 지배적이더라. 그래서 자의 입원은 그러나 한 30-40% 정도는, 자의 입원 30%까지는 안 돼요. 20-30% 정도는 쓰셨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2분의 0이 대부분이지만 2분의 1로 합격하신 정도로는 쓰셨다라는 거. 20-30%는 썼어요. 그래서 3번보다는 4번의 점수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자, 올해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정확한 답만 요구한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정확한 답만 요구해서
그 채점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당락도 막 이렇게 부분 점수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만 하신다면 명쾌하게 이렇게 컷라인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전처럼 0.03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올해는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거의 뭐 0.5점 정도의 그런 부분 점수가 있을 뿐인 거지 0.1점, 0.2점, 0.3점 또는 0.001점, 2점, 3점 이렇게는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예상 채점하신 거가 거의 그대로 채점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렇게 그 보내신 거는 전원 전부 제가 다 피드백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해서 몇 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 단지 피드백 해드릴 이름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락처 지원 지역 이런 거 없는 경우에는 피드백을 못했어요. 지원 지역을 알아야 피드백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지원 지역이 없는 분들만 피드백을 못 해드렸고 나머지는 전원 다 제가 피드백 해드렸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셨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분들은 지역마다 어느 정도 합격선은 될 것 같던데요. 잘했던데. 잘 하셨던데요. 자, 5번 가와사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면 출제되면 이건 열이 난다가 아니라 어떤 열이 나냐, 그죠? 혀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설명을 꼭 그걸 물어보지 절대 열 나는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저희 학생들은 거의 80% 정답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점수도 너무 좋잖아요. 눈에 1점, 혀에 1점.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열에 1점. 벌써 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그 증상의 특성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점수를 받겠냐 이거죠. 단지 이제 심장의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한 비침습적 검사의 명칭, 이게 심초음파만 적었으면 좋았는데 심전도를 확인한다까지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묶어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부분 점수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0.5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1.5 못 받고. 자, 눈에 있어서의 변화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양측 결막에 삼출물 없는 충혈. 그래서 이거 눈곱이 없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충혈되어 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양쪽 눈이라고 하는 게 비율이 0.2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분비물이 없다. 0.4. 충혈됐다. 0.4. 양측이다. 0.2. 그러니까 뭐 양쪽이다라는 거 없이 분비물이 없이 충혈, 이게 제일 많은 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양쪽이라는 것도 변별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0.1점 내지는 0.2점 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딸기 혀의 변화는 그냥 딸기 모양의 혀가 맞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는 그 벗겨지면서 입안이 전부 구강에 건조하면서 갈라지고 벗겨지면서 마치 유도가 너무 커져가지고서 딸기 모양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에서 설태가 벗겨져 나가고 이렇게 붉고 거대한 유두가 드러나면서 딸기를 연상하는 혀. 그래서 딸기 모양의 혀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1점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과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별력, 이게 지금 변별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대부분 4분의 3점을 가지게 되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앞에 있는 병태생리적인 어떤 절차 이후에 딸기 모양의 혀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더 채점 정답에 가깝게 표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을 너무 지배적으로 점수를 주지는 않겠지만 0.2점 내지 0.4점 정도의 비율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딸기 모양의 혀다만 가지고서는 0.6점 에서 0.8점 정도 예상을 해요. 네. 근데 또 모르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딸기 모양의 혀가 맞으니까 그걸로 1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엄청나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점수가. 경기가 몰렸어 이번에. 경기가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울은 좀 그렇고 경기 가서 좀 합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경기 가서 잘 쳐버려가지고 경기 점수들이 좀 몰리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서울을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고 서울이야 여전히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원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점수대 컷라인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30명 이렇게 지역을 뽑는 지역에서는 컷라인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점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똑같은 답안을 가지고서도 부분 점수로 또 조금씩 더 그러니까 뭐 너무 다 과락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걸 점수를 좀 올려주려면 딸기혀 막 그냥 다 줘 그냥 1점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딸기혀만 가지고 1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점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사실 컷라인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춰야 되거든요. 채점을 해보고 3번 채점하시는 건 아세요? 3번을 채점을 하는데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나게 커트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리려고 그러면 후하게 점수를 주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니까 또 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또 찾아가지고서 좀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서 채점도 다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벗겨져 있다. 설태가 다 벗겨져서 빨간 요도가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유리하겠고 그렇지 않고 변별력을 크게 문제가 삼지 않는다 하면 딸기 모양의 혀가 그냥 1점으로 그냥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8에서 1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열에 있어서의 특징은 항생제와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는 고열의 발병. 자, 고열의 특징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고열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면 해열제에도 반응이 없이 며칠? 5일 이상 지속되는 열이다.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열이다. 5일 정도 지속이 된다라는 것과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심장합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침습적 검사는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의 이상을 발견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사이어서 심장 초음파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심초음파를 진단받고 2주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와사키. 자, 6번. 모유 수유가 피임을 가능하게 해요. 뭐 피임을 물어본 문제가 아니고 모유 수유의 호르몬을 물어본 거죠. 예, 이전에 뭐 모유 수유를 하였을 때 옥시토신하고 프롤락틴 분비가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피임이라고 하니 옥시토신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죠? 뇌하체 전엽에서 프롤락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니까 그러니 피임과 관련된 건 프롤락틴이겠죠. 당연한 얘기고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6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변별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기억의 이유를 호르몬 조절 기전으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병태 생리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잘 표현을 해줘야지. 그래서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그러면 유두 흡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프롤락틴이 방출된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1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프롤락틴은 다시 시상하부를 자극하죠.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인자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배라는 누가 억제해요? LH지. 그래서 이 LH가 표현이 됐냐 안 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만 쓰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안 그래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결과인 거지. 그게 과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분비 기전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FSH, LH를 표현해 주셔야만 점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롤락틴이 분비가 되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됨으로써 배란이 억제된다. 이건 좀 억지죠. 안 그래? 배란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에? 엄청 수업 시간마다 맨날 그림 그리면서 세 가지 축에 대한 얘기 많이 했다 안 했다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맨날 하던 얘기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축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일 좋았던 건데 왜 생략을 하고 난소만 표현을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답안들이 몇 개 있었고 뭐 절반 이상은 이렇게 LH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프롤락틴 다음에 1점 LH가 들어가야지 배란이 억제가 되는 거죠. LH가 억제가 된다.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호르몬 조절은 2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롤락틴 하나, LH 하나 1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GnRH만 쓰면 안 되나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그거야 지역에서 채점을 할 때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뭐 아니고 LH를 쓴 사람들이 많다면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 경구 피임제를 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복합 경구 피임제는 에스트로겐이죠. 그리고 단일 경구 피임제는 모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복용이 가능하다. 프로게스테론. 90%는 맞추신 것 같아요. 10%만 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6번 문제는 4분의 3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 점수이지 않을까. 4분의 4점도 많았습니다. 자, 이 프로게스테론의 단일제로는 그 임플라논이라든가 피임 주사, 시아나라든가 자궁내 장치, 작년에 나왔죠. 미레나. 이런 것들은 단일 프로게스테론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 채점 시의 주의점 제가 썼어요. LH가 생략된 상태에서는 부분 점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7번. A 교사
비만 관리 계획안입니다. 자, 신장 체중 170에 100 비만, 체질량 지수 구하고 허리 둘레 물어봤어요. 남자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산출값, 체질량 지수의 산출값 34.6인데 답안이 계산 잘못하신 분들이 있었고, 계산을 잘못했으면 산출 공식이라도 써야지 부분 점수를 받죠. 이거는 분명히 부분 점수가 있거든요. 산출 공식이 맞았는데 답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산출 공식이 명확하면 분명히 부분 점수 줘요. 이건 0.5, 0.5를 가지고서 점수를 주는 거라 답이 아예 명확하다면 1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답안이 그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출 공식이 명확하다면 0.5점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계산 문제가 둘 다 산출 공식을 썼어요? 써야지.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써야 돼. 수업 시간에 제가 산출 공식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소리를 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답안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왜 공식을 안 써? 누가 봐도 산출 공식은 아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건 알겠는 거지. 산출 공식만 쓰면 점수 0.5지 그렇게 우스워요? 별거 아니야? 왜 안 쓰는 거야? 산출 공식 생각이 안 났을까? 안 났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34.6 썼어요. 계산하기가 어려웠다며? 에? 이거 가지고 계산하느라고 막 15분씩 계산하고 34.7 막 이렇게 에? 반올림 잘못하고 아유 진짜 계산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그게 34.7 적으면 어떡해. 한 장해요, 한 장해 진짜. 속상하지. 그러니까 산출 공식 썼으면 점수 받는데 미터 제곱분의 킬로그램. 또 누가 산출 공식을 썼는데 미터 제곱하고 킬로그램을 제곱을 했더라? 야, 근데 답은 34.6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점수를 줄까? 이거 참 어떻게 할까? 너무 웃겨서. 그건 또 어떻게 점수를 줄까? 100 곱하기 100을 했는데 34.6이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지? 말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비만 학회 기준 2018 기준으로 제가 대사 증후군의 기준들은 꼭 나올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 복부 비만 기준이니까 여자라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85다, 80이다, 여러 책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해서 엄청 고민했을 텐데 깔끔하게 남자. 자, 그래서 깔끔하게 100cm으로 써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정말. 90cm으로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죠. 비만 기준인데 90cm. 90cm만 비만인가? 90cm 이상이어야죠. 그래서 90cm으로 쓰시긴 하셨는데 단위를 포함할 것인데 또 단위 빼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단위를 포함할 것 그 자체가 0.5는 되는 거예요. 단위를 쓰면 1점이지만 단위가 빠지면 0.5점이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1점이지만 이상이 없으면 0.5점 부분 점수는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거. 체질량 지수는 숫자가 맞으면 부분 점수 없이 1점이고 틀리면 산출 공식이 있으면 부분 점수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귿.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되는 요인을 쓰고, 제가 원래 건강증진 이론에서 나올 건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난 그거 1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1월 달 건강증진 이론 할 때부터. 올해는 행위이론 나오기 어렵다. 행위이론이다. 올해는 행위이론이다. 그래서 특강도 하고 문제집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제가 한 5번 정도 문제를 풀면서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월마다 돌아올 때마다 행위 이론. 행위 통제라고 쓰신 분과 지각 통제라고 쓰신 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청소시키고 싶어요. 불러가지고. 예, 속상했어요. 지각된 행위 통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출제가 되면 태도나 규범은 쉬우니까 지각된 행위 통제가 나올 거다까지 얘기했어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거 나올 거다. 왜냐하면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 생각이 나지 않으면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어렵다, 쉽다 이것만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는 자원이고 뭐뭐 때문에는 방해 요인이겠지.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거, 그걸 지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지각 통제다. 라고 얘기해서 그 예까지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그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있다. 또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방해 요인, 장애 요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낀다? 어려움이나 용이함을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어렵다, 쉽다. 자원 덕분에, 방해 요인 때문에. 그죠? 자원 덕분에 쉬워졌다. 방해 요인 때문에 어려워졌다. 라고 지각하는 것인 거죠. 예. 그 의미가 다 들어가야 1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각된 행위 통제의 정의는 부분 점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4분의 4점까지 받아야 합격 점수이지만, 뭐 이런저런 실수들을 생각을 한다면 4분의 3점은 출구로 아웃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문제죠. 자, BMI 꼭 나온다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시험도 보고. 내 8번 봐. 내 봉급제하고 인두제 중에 나오면 인두제 나온다 했죠? 정이 나온다 했잖아. 그리고 포괄수과제는 프리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사전 지불, 사전에 이미 지불 방식이 정해져 있는 프리페이먼트라고, 그걸 꼭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했어. 수업을 안 들은 건가? 자, 8번. 사회보장도 정의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기도 했었고, 모의고사에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저는 이것 중에 하나를 갈로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쉬운 걸 물어본 거예요. 사회보장의 종류를 물어봤으니까 제일 쉬운 거. 이거 틀리면 한 해 더 하셔야지. 나를 욕하지 마라. 이것도 모르고 학교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회부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근데 종류 물어본 거고,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 이것도 5가지 중에서, 안 그래요? 근데 5가지 중에서 딴 건 필요 없고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자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직 만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경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거 그 3개인데 그 중에 조직 배치.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은 안 놓쳐서 감사한데, 그리고 인두제. 여러분들의 그 답안이 마음에 안 듭디다. 내가 인두제 나온다 했는데. 인두제. 뭐라고 썼더라? 아주 글짓기가 대단했어요. 국가가 정해준 환자의 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 국가가 왜 환자 수를 정해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환자 수 늘리려고. 환자 수가 많아지면 돈이 늘어나니까 국가가 책정해 준 건 포괄수까지겠지.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의료의 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단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 근데 이거를 표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있었나? 70점 맞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70.5. 그분만 쓴 것 같아. 그분 답안지를 보니까 속이 뻥 뚫리. 미안합니다. 요리 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원 전부 다 이거를 쓰지 못했다면 이건 아마 채점 기준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뭐만 쓰면 된다? 환자의 수에 따라, 등록된 환자나 사람 수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된다. 진료비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두제는 사실 부분 점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0.2, 0.3, 0.5, 1점 뭐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부분 점수 있어요. 그다음 리을,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역시 이것도 의료의 서비스나 양질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하에서 질병군별로 환자 요양 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정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페이먼트라고 미리 정해진 보수단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질병군별로라고 하는 거가 0.5, 미리 책정된 진료비다라고 하는 게 0.5, 이렇게 해서 부분 점수 채점할 수 있어야 되고, 합격하실 분들은 4분의 4점이어야 하는 거고요. 최소 4분의 2.5 이상은 받으셔야 합격 컷라인에 들어올 수 있으셔요. 이 문제는 변별력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8번 같은 문제는 변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인두제나 포괄수가제에서 변별이 확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이렇게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정확도를 가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9번 보세요. 9번 나온다 했고, 이것도 한 서너 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서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간성뇌병증, 그 많은 것 중에 합병증 중에 간성뇌병증 제일 먼저 나올 거라 했더니 역시 나왔고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읍, 장으로 흡수된 단백대사물이 간에서 전환되지 못해서 혈중에 축적되면서 뇌에 신경학적인 독성을 일으킨다. 저는 이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그죠? 뇌 독성을 어떻게 일으키냐, 병태 생리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이를 유발하는 물질만 쓰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암모니아 아주 쉽게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니은에서 장관 내 삼투압을 상승시켜서 대사물의 배설을 촉진하고 장 내용물을 산성화하는 약물,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감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요구하는 약물은 일반명으로 하라. 지금 일반명이 2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아세트아미노펜, 그래서 타이노를 쓰신 분은 망조였죠. 그래서 여기서 두팔락 쓰신 분이 계셔요. 저는 성분명, 일반 성분명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명이 아니어서 두팔락은 채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락툴로즈, 이거 위 상황에 적합한 투여 경로다. 이 락툴로즈를 경구로도 투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둘팔락 막 먹어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분은 간성 뇌병증으로서 의식의 저하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관장이어야죠. 근데 경구 및 관장으로 쓰신 분들도 좀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점수를 못 받겠죠. 뭐를 상황을 못해 이것도 2점 2점 씁니까? 2점으로 일반명 락툴로즈, 그 다음에 상황에 적합한 투여 경로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을 무시한 투여 경로는 경구와 관장이 맞지만 상황에 맞는 건 관장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쓰신 분들은 저는 점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1점이거나 or 0점이거나 부분 점수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투여 목적, 네오마이신의 투여 목적. 야, 이거 자, 네오마이신의 투여 목적은 네오마이신을 줬어. 마이신이잖아요. 그럼 장내 세균이 다 죽겠지. 항생제인데. 장내 세균이 죽었다. 죽었어. 그걸로 끝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 투여의 목적을 쓰라 그랬어요. 지금 간성 뇌병증의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암모니아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싶어. 그러면 이 세균을 사멸한 것과 암모니아 감소의 관계를 써야지. 표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오마이신은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쓰신 분들 좀 되셨습니다. 그것만 쓰면 목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면 다른 항생제 먹어도 되게? 생각해 보세요. 항생제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사멸하는데? 왜 네오마이신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단백분해를 감소시켜서 암모니아 생성을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죠? 단백분해가 많이 생기면 암모니아 생성은 늘어나는 거니까 세균을 사멸하는 목적은 단백분해 감소로 암모니아 생성을 줄이겠다. 자, 이 과정 제가 별땡 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암모니아를 줄인다만 써도 목적에는 맞는 거예요. 사멸시켜서 암모니아를 줄이겠다 또는 사멸시켜 사실은 암모니아를 줄이겠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경학적 독성을 줄이겠다까지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 쓰셨으니까 그냥 전원 생략이야. 신경학적인 독성을 줄이겠다 이게 진짜 투여 목적이잖아요. 근데 전원 못 썼단 말이에요. 거의가 다. 거의가 다 99%가 못 썼으니까 그거는 답안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네오마이신을 쓸 때 사멸한다 0.5 그래서 뭐 암모니아를 줄여주겠다 장내의 암모니아를 줄인다까지 쓰면 1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그래도 우습게 보여도 변별력은 있었죠. 4분의 4점 끊으셔야 됐던 거고 4분의 4가 안 되면 4분의 2.5 그 이하로 내려가면 합격하기 어렵죠. 4분의 2.5 이상은 받으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0번. 자, 보건교사와 학부모의 전화 통화 내용 일부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조태한 1학년 김땡땡 수두 진단을 받았다. 야, 뭐 수두는 제가 그랬죠. 수두는 이제 출제가 되면 출제된 문제를 다시 반복할 거다. 출제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는 없어요. 수두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밑줄 친 기억에 수두의 진단을 받은 거, 수두의 전파 방법을 2가지 서술해라. 출제된 문제죠. 그대로 다시 반출되잖아요. 네, 하나는 비말, 하나는 수포. 그죠?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직접이다, 간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은데, 예?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면은 막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는 비말이고 하나는 수포예요. 그렇게 2가지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직접 간접으로 표현을 했어요.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면 직접은 직접 비말, 직접 수포지 않아? 그죠? 그러면 간접에는 공기 감염으로 하셔야 되겠죠. 비말 핵에 의한 비말 핵도 떠돌아다니니까 비말 핵에 의한 공기 감염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물들 비말이나 수포가 묻은 기물들에 의해서도 전염된다라고 하니까 이 4가지가 다 쓰여져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의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건 비말과 수포. 근데 이제 이 비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비말이
이 비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비말 핵이 되어서 공기 감염도 가능하고 예, 이게 비말뿐만이 아니라 수포까지도 진물까지도 묻혀져서 그래서 너무나도 삽시간에 번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감염, 피부 감염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비물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비말과 수포, 진물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시는 걸 제대로 표현을 했느냐를 보고 온점을 줄 건가 부분 점수를 줄 건가. 그냥 비말, 수포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제 이 비말을 어떻게 해서 전파를 하고 수포를 어떻게 해서 전파를 할 건가에 대한 표현이 조금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1점을 다 비말 하나만 가지고도 1점을 줄까? 비말에 대한 표현을 보고 온점을 줄까? 예, 저 같으면 비말에 대한 표현을 보고 온점을 줄 것 같아요. 비말이 어찌 돼서 핵이 되어가지고 공기까지 점염될 수 있고 수포를 통해서 기물까지 그죠? 진물의 직접 접촉뿐만이 아니라 그걸 묻은 기물에 옮겨지면서 이렇게 전염될 수도 있다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 비말과 수포가 들어가게 되면 0.8점 이상은 되겠지. 두 개. 자, 우리 기분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좋게 하고 가자. 좋게 하고 가자. 그죠?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 네. 그래서 뭐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매년 그랬어요. 매년 시험 보고 나면 다 60점 받고 70점 받고 뭐 50점은 뭐 아주 못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올해에 맞을 만한 A급 있죠. A급 문제를 다 실수 없이 표현을 하니까 몇 점 정도가 될까 해서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그렇게 해보니까 58.9점? 그러니까 A급만 다 맞았으면 온점 이런 형태로 4분의 4 이런 것들 다 맞으니까 58, 9점 합격해야 안 해요. 충분히 합격하는 거죠. 근데 A급에서 실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다든가 아까 계산해서 실수를 했다든가 표현할 걸 제대로 못 해줬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다 시켜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한 47점 45에서 47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커트라인 자체가 어느 지역은 45점 선에서 전후에서 컷라인이 지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지역은 50점이 넘어야만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여져 있는 군들이 이게 표현이 점수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쉬었다 하라는 얘기신가요?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올 만한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것만 정확하게 맞았더라면 58점은 됐어야 된다는 거죠. 58점이면 상당히 좋은 지금 현재 점수거든요. 그래서 50점 넘어가면 올해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컷라인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네. 그 분명히 60점이라는 사람들 있죠. 저한테 갖고 오라 그러세요. 내가 채점하면 저희가 채점해가지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뭐 차이가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예측이 별로 달라진 적도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 있죠. 지역별로 제가 답안지를 지역별로 받아야 지역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섣불리 어머 내가 50점을 못 맞았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작년에 최하 점수가 어떤 지역에서 39점도 합격했어요. 물론 이제 교육학이 조금 받쳐주긴 했겠지만 전공 점수가 39점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분이 합격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어요?
했다 1번, 못했다 2번. 에? 근데 그 상황에서 합격을 하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합격을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2차를 열심히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1차 점수도 낮은데 2차도 준비를 못했으면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1차 잘 맞으려고요. 그분 1차 합격했는데 2차 떨어졌겠죠? 안 했어. 2차를. 근데 2차도 합격하고 나서도 못하는 거야. 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울기만 하는. 초상집이 따로 없어요. 이거 2차를 합격했고 이제 2차 붙어야 되는데 나 공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일주일 만에 그 많은 거 어떻게 해요. 안 한 티가 풀풀 나지. 그래서 역시 1차는 잘 맞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1차에 합격을 했으면 2차 잘 받으면 20점도 뛰어넘어 가지고 받을 수 있거든요. 2차에 100점 맞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지만 2차는 진짜 트레이닝을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훈련을 진짜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처음에 말할 때는 어렵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되고 웃으면서까지 얘기해야 돼. 혼자 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연습을 자꾸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거 연습을 뛰어넘은 사람은 100점을 맞더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으니까 커트라인에 딱 걸려있던 사람들 합격해야 하네요. 해버리거든요. 그 기적 같은 상황이 올해 나타난다면 감사하다 1번, 재수없다 2번. 응? 난 어디 가서 합격했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할 뿐인 거지. 그 컷라인이 팍 내려가면 어떡할래요? 안 그래? 하필이면 이렇게 잘하는 그룹이 위에 몰려 있고 컷라인에는 조금 헐빈할 수도 있잖아요. 한 그룹이 올라가서 여기 몰려 있고 뽕 삐어졌다가 밑에 그룹에서 커트라인이 딱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막 한 47점 막 이런 데서 컷라인이 딱 꺼진다면 그거 어떡할 거야? 에? 포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2차 준비는 야무지게 해놓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예. 대부분은 잘 하셨고 그래도 걱정이 되죠. 제가 걱정하는 건 그 커트라인 전후에 걸린 사람들. 2차 공부 안 할까 봐. 2차를 해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2차 점수에서 그 하한선이라고 하는 거를 마련해 두지 않았잖아요. 그게 진짜 10점, 20점 차이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7점, 58점 이렇게 좀 안정권으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가 너무 헐빈했다. 이렇게 돼서 떨어진 케이스도 작년에 있었어요. 너무 안정권이다라고 했는데 60점 못 맞았지만 59점을 받고 2차에서 도저히 저도 용납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불합격 되신 분도 계셨어요. 어떻게 59점을 받고 불합격이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도대체 면접을 어떻게 받길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도 제가 동영상을 몇 분한테 받았거든요. 2차 연습한 거. 네. 그래서 자기 연습한 거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그래서 막 울분을 참지, 저 되게 이 전공에 있어서는 좀 냉정한 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요. 이 합격해야 되니까. 내가 막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다 해줬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로 떨어진다고. 에? 뭐 이걸 연습했다고 하고서 동영상을 보냈냐고 막 엄청 했더니 막 울먹울먹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만점 수준으로 받아가지고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설도 또 받아들이니까 또 잘할 수도 있구나 생각도 했는데 정 불안하시면 마지막에 저한테 동영상 보내세요. 욕먹을 마음을 갖고.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
올해는 다 모일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아예 모일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모임 면접을 다 모임 장소에서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대1로 모임 면접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여기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분씩 나와서 발표하는 거를 합격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채점을 해드릴 거거든요. 면접관 한 3명 정도 앉아가지고 채점을 해드리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타고나게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시거든요. 그걸 모방하면 돼. 이번에 모델링 나왔잖아요. 뭐 어려워. 에?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생긴 모습이 다르다 뭐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개선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잘하는 사람들 몇 명만 보게 되면 알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우린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 섬세한 연기 이병헌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나 보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연기 속에만 들어가면 그 완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이정재 씨가 왜 좋기 시작했어요? 수양대군 때문이잖아요. 그 수양대군 저 밑에서 한번 올라와 주는 그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 기준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임 면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합격자들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보고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참여를 하실 것 같아. 직접 참여해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죠. 하실 거예요. 그때 오시길 바래요. 오늘 거기까지 또 얘기가 되네. 자, 호흡기 감염, 그리고 비말하고 수포하고, 그 다음에 면역의 유형을 쓰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그냥 영구 면역이다라고 쓰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영구 면역은 면역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없죠. 면역의 유형이니까 자연 능동 면역이지. 한 번 걸리고 나면 걸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 능동이죠. 그걸 물어본 거죠. 한 번 걸리고 나면 영구 면역됩니다는 맞아요. 이 문맥상. 하지만 이 한 번 걸리고 나서 영구 면역이 되는 면역의 유형이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자연 능동 면역으로 인한 영구 면역이다가 가장 정답이지만 자연 능동 면역만 써도 1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생이 어릴 때 수두 예방 접종을 못했는데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래.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두 예방 접종을 못한 아이, 능동 면역을 못한 아이는 주사 약물이 뭐다? 면역 글로불린이죠. 면역 글로불린. 수두 면역 글로불린, 지크. 조스터 이뮤노글로불린이 정답인데 수두 면역 글로불린 또는 이제 뭐 수두에 대한 항체, 뭐 수두 또는 면역 글로불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4분의 4점을 받아야 저한테 정상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자, 11번. 자, 작은 일에도 감이 나다, 짜증이 많다, 반려견을 발로 찬다, 부모와 잦은 언쟁을 한다, 선생님에게 대든다. 이것이 적대적 반항장애. 제가 원래 품행장애하고 적대적 반항장애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아니, 그 나온다 했으면 그 진단 기준을 좀 꼼꼼히 봐주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많은 답이 뭐냐면 반려견을 발로 찬다. 거의 다 쓰셨어요. 간혹 뭐 선생님에게 대든다도 쓰셔서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반려견을 발로 찬다는 다 썼어. 자, 문제 조건을 한번 보세요. DSM-5 진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었잖아요. 왜 적용을 안 하셨어요? 발로 찬다만 적어놨어. 그게 1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다니. 그게 1점이 돼요?
DSM-5의 기준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제시하라며. 적용하라며요. 적용을 하면 뭐가 반드시 쓰여져야 돼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이 표현이 들어가야지. 진단기준 쓰라는 얘기잖아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이것 때문에 적대적 반항장애가 아니다. 또는 이건 품행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좀 찜찜하게 생각했어야죠. 조건을 다 봐서. 그래, 얼마나 변별력이 좋아요. 그죠? 네, 얼마나 변별력이 좋아. 다 보고 딱 보고 발로 찼어. 두들겨 팼어. 이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아니지 왜 아닌 건지에 대한 거를 기준을 쓰라. 제가 무지하게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진단명인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야 된다. 진단을 쓰고 근거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매번 한 이유예요. 근거 제시를 하란 얘기죠. 이거는. 그거 없는데 뭐가 1점이 돼요. 거기서 대부분은 날라갔고 그래도 20% 정도, 20% 정도는 공격성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기간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증상을 최소 지속 기간을 쓰시오. DSM-5의 진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DSM-5를 진단을 적용을 해도 그죠? 6개월이라고 하는 거니까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만 있으면 1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 품행장애, ADHD 제가 이런 거 전부 다 기간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기간 나왔어요. 자, 그리고 디귿 리을 모델링이나 자기주장 훈련, 행동치료는 매년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매년 인지 왜곡이나 인지 행동 치료 있죠. 네. 인지 왜곡의 종류, 인지 행동 치료의 종류 이런 거는 매년 2개씩 정도는 꼬박꼬박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해 놓으시고 판단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 드렸던 것 같아요. 인지 행동 치료의 내용하고 인지 왜곡하고는 꼭 외우셔야 된다. 정의를 외워야 된다. 얘기를 마지막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이건 잘 쓰셨어요. 타인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행동을 모방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인데 이 답보다 더 훌륭하게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긍정적인 그죠? 본인이 고치고 싶은 긍정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수정하는 방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아주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자기주장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주장 훈련이라는 게 이런 그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자기의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연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부분 점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주장 훈련은 결국은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또 너무 연습을 하고 용기를 내다 보면은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는 기술을 훈련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억제된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요렇게만 쓰면 부분 점수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요렇게만 쓰면 부분 점수만 받아요. 반드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냈었는데 마지막 주에
누락시킨 거예요. 문제 양이 늘어났어. 야 진짜 이거 자기 주장 훈련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 하고 NST하고 그거 이제 몇 개 문제가 있는데 제일 아쉬운 거 NST하고 자기 주장 훈련하고 낸 것 중에 뺀 거. 예. 자기 주장 훈련이 이거 분명히 그래서 말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행동 치료 중에는 분명히 나올 건데 열심히 외워둬라 정의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네. 자기 주장 훈련을 여전히 못 썼더라고. NST도 딱 찜찜한 두 개가 나왔어요. NST 나오면은 잘 표현을 못할 걸.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태아의 안녕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외를 시킨 거고요. 인지행동치료는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뭐가 나와도 잘 쓰겠지 라는 생각에서 뺀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자기주장 훈련?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의 방법을 쓰는 거는 글쎄 제 마음에 들게 1점을 받으신 분은 극히 드물었고요. 0.5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다 받으셨으니까 자기 답이 어느 정도 뭐 자기네 의견, 감정 이런 것들 충분하게 표현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0.5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에서. 자, 12번 A급 A 유형 마지막. 선생님 제가 며칠 전 넘어져서 왼쪽 발목이 골절돼서 속고붕대를 냈어요. 야, 목발 보행이 또 나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죠? 그런데 목발 보행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쉬운 내용이 나와서 누구나 맞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목발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목발을 잘못 사용했을 때 목발 보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경이 손상을 입는다? 상완? 상한 신경총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편집이 왜 이렇게 됐지? 목발 보행법을 배우는데 기억 건강한 오른쪽 다리의 전체 체중을 지탱하고 양쪽 목발과 아픈 왼쪽 다리를 이동한 후에 건강한 다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목발 보행의 명칭 역시 가장 일반적인 목발 보행이 나왔죠. 이게 3점 보행이죠. 네, 삼각 보행이라고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3만 생각났나 봐. 3점 보행. 삼각 보행 안 됩니다. 자, 계단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목발, 아픈 다리 순. 계단 내려갈 때 목발,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 또는 건강한 다리와 목발 같이 하고 뭐 아픈 다리 또는 내릴 때 목발 짚으면서 아픈 다리 하고 건강한 다리 뭐 다 좋아요. 순서 맞으면 1점씩 들어갑니다. 네. 거꾸로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대부분은 잘 쓰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A 유형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B 유형 갑시다.